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맹큐의 경제학 챕터 4장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4장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시장이라는 게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을 소비자, 수요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물건을 생산 공급하는 사람, 그걸 우리가 말 그대로 공급에 반영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제일 첫 페이지 있잖아요. 첫 페이지 거기 보시면 여기 제일 앞에요. 거기 보시면 플로리다주에 한파가 닥쳤을 때 미국 전역의 슈퍼마켓에 판매되는 오렌지 주스 관련된 가격이 막 오른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뉴잉글랜드 지방의 여름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카리브해의 호텔 객실 요금이 폭락하는 거,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휘발유 가격이 오르게 되고 중고 캐딜락 가격은 하락한다. 이게 우리가 다 시장의 원리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는 어떤 경제라고 하면은 주로 앞에서 말씀드린 오렌지 시장, 그리고 객실 시장, 호텔 시장, 자동차 시장 등등 다양한 시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선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1번에 시장과 경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요거요. 수요와 공급,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상호작용하는 그 장소를 우리가 마켓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경작에서 전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렌지 주스를 사거나 고기를 사러 갈 때 시장에 가면은 반드시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간단 말입니다. 아니면 시장이라는 게 없으면 이거를 내가 오렌지 주스를 파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만나기가 되게 힘들죠. 물론 오렌지 주스라든가 고기를 파는 사람들도요. 내가 시장에라는 어떤 공통된 약속된 장소로 가게 되면 그 물건을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품고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시장에 참가를 하면 우리가 차차 얘기를 할 건데 이 소비자와 생산자가 존재하는데 어느 누구가 이득을 다 취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윈윈하고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상호 이득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국가 간의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제는 좀 더 디테일한 시장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장이란 무엇인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마켓이란 무엇인가 책에 있는 거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 볼게요. 시장이란, 마켓이란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예, 거기 보시면 특정한 사과나 노트북 이런 거요. 특정한, 거기 보시면 재화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서비스를 용역이라고도 하는데 서비스.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잖아요. 이걸 이제 교육시장에서 사고 팔고 강의를 보고 그게 바로 하나의 만족을 증가시키는 그런 용역을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서비스를 사는 게 이제 수요자고요. 파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모이는 장소 그게 꼭 오프라인 장소일 수도 있지만 온라인상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하나의 집단으로서 구매자들은 상품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고 얼마나 살까 이거요. 이걸 이제 우리가 구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매자. 자, 그리고요. 거기 보시면 판매자들도 하나의 집합체, 집단으로서 상품을 공급합니다. 이게 이제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공급자. 이 구매자가 이제 수요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에는 다음 달락 보시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농산물 시장처럼 정교하게 조직된 시장에서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만나서 교환을 하게 되네.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네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 경매인의 도움. 그 경매인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 할 수 있는 가격을 조정해주는 역할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떤 신과 같은 경매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가격을 보고 이제 서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결정하고 거래를 하게 되고요. 체계적으로 이렇게 조직된 시장은 또 많지 않습니다. 다음 달락 보니까 아이스크림 시장 같은 경우 보면은 거기 나와 있는 농산물 시장 같은 경우랑 지금 첫 번째 나온 게
농산물, 쌀과 밀 같은 거는 약간 퀄리티도 비슷하면서 석유, 휘발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퀄리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같은 거는 퀄리티나 품질은 비슷하면서 무수히 많은 참가자와 판매자와 교환 수요자가 이제 존재하는 거고요. 아이스크림이다라고 하면 아이스크림이나 커피 같은 경우 보면 이거는 약간 좀 차별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아이스크림이 다 똑같은 아이스크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약간씩 다른, 그거 하나 밑줄 세요. 약간씩 다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차별화된 이런 거랑 같은 말이에요. 차별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화가 들어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매인이 거래를 성사시키는 게 아니라 가게 주인이 나름대로의 가격을 설정하는 거야. 그래서 가격을 높이 붙였더니 손님들이 안 와. 그럼 가격을 좀 낮추고, 가격을 너무 낮췄나? 손님들이 너무 벌떼같이 구름떼같이 많이 오네? 그렇게 되면 가격을 좀 올리고 자기가 약간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차별화가 좀 가능한 그런 경우에는 가게 주인이 가격을 어느 정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로 우리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설정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설정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경매인이 중간에 쫙 전체 수요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시장 구조에서 다시 볼 텐데 아예 시장에서의 가격을 이렇게 결정해 주면 이 농산물에 참가하는 경제 주체들은 무수히 많은 경쟁자들이 있으니까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로 우리가 가격 수용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프라이스 테이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살짝만 봐두시고, 이런 경우에는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거니까 세터 또는 메이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아셨죠?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시장이란 무엇인가 봤고, 다음 경쟁이란 무엇인가 있습니다. 경쟁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경쟁이란 무엇인가? 경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약간 다툰다는 겁니다. 약간 컴피티션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거기 맨 마지막 제줄에 보시면 다른 많은 시장과 마찬가지로 아이스크림 시장은 매우 경쟁이 심하다. 경쟁이 심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희소성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 그래서 공급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물건을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서로 자기가 먼저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제줄 보시면 각 소비자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여러 개 있다는 걸 알아. 그리고 판매자들도 자신이 팔고자 하는 아이스크림과 비슷한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아이스크림의 가격과 판매량은 어느 한 소비자의 어떤 소비자나 판매자가 아니라 전체 소비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이 시장에 참가하는 아까 소비자 집단 이런 말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 소비자와 전체 물건을 생산 공급자들 간의 어떤 그 관계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량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거기 한번 보시면 네 번째 줄 보시죠. 경쟁시장이란 요거요. 경쟁시장이란 이건 우리 시장 구조에서 다시 또 할 겁니다. 살짝만 봐주세요. 자, 영어로는 거기 보니까 컴피티티브 마켓이라고 돼 있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매우 많아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그래서 기업의 수라든가 소비자들의 수가 무수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개별 동그라미 치세요. 개별 소비자나 개별 판매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게 되게 역설적이야.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한강물에다가 여러분들이 물 한 바가지 더 붓는다고 한강물이 막 수위가 올라가거나 물 한 바가지 퍼낸다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뭐 한두 주 산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요동치는 게 아니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거기 나와 있는 표현이 개별 경제 주체들이요. 개별 소비자나 생산자들은 개별 판매자라고 할게요. 공급자. 판매자라든가 개별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자는 시장 가격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주식시장에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한두 개 산다고 주가가 요동치지 않는 거잖아. 그거예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미와 같은 아주 미약한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다수의 판매자가 비슷한 상품을 팔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판매자가 가격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이스크림 가격 얼마예요? 이렇게 했더니 제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팔아. 근데 옆에도 있고 뒷집도 있고 앞에도 있고 굉장히 아이스크림 가격이 많습니다. 얼마에 파나 봤더니 앞집도 1,000원에 팔고 있고 뒷집도 1,000원에 팔고 있고 옆집도 다 그래요. 그럼 제가 이거보다 만약에 10원이라도 싸게 판다고 할게요. 그래서 990원에 팔게 되면은 손님들이 우리 가게로 막 와요. 근데 사실 밑에 회계 담당하는 재무 담당하는 팀장이 와가지고 저기 회장님, 사장님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 팔 때마다 10원씩 손해봅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렇게 싸게 팔 필요가 없어.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1,000원이면 팔 만큼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1,000원보다 가격을 조금이라도 높게 올린다 해봅시다. 올려서 1,010원에 판다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되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손님들이 안 와. 안 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이 1,000원으로 결정됐다라고 하면은 내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이걸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맞아요. 이거를 가격 수용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가하는 경제 주체들은 다 가격 수용자로서 행동한다 보시면 돼요. 특히 이게 나중에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완전 경쟁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perfectly competitiv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경쟁의 정도가 엄청나게 심한 거야. 저 다음에 나중에 뒤에서 다시 완전 경쟁 시작할 텐데 완전 경쟁 시장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혹시 면접이나 주관식으로. 기업의 수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틀린 건 아닌데, 그거는 뭐 이렇게 중학교 뭐 경제나 고등학교 그럴 때 레벨이고,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면 가격 수용자입니다. 개별 기업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개별 기업이 시장에 가격을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네, 그 정도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 경쟁 시장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완전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퍼펙트라는 말을 쓸 겁니다. 그래서 경쟁의 정도가 엄청나게 심한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퍼펙틀리 이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경쟁의 정도가 엄청 치열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완전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내용들을 볼게요. 1번 볼까요? 판매되는 재화들이 동질적이며, 이게 동질적인 상품이에요. 동일한 상품이에요. 동질적인 상품이 거래가 돼요. 서비스라든가 찾아보기는 어렵겠죠. 우리 뭐 컴퓨터 같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아유, 제품이 다 뭐 퀄리티라든가 성능 이런 게 다 다르죠. 디자인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아닐 거고요. 소비자와 판매자 수가 너무 많아서 각 소비자와 판매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겁니다.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수가 무수히 많다. 소비자도 무수히 많다. 이거 어떻게 된다? 예, 가격 수용자다라는 거 요거 잘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프라이스 테이커라는 말 거기 나와 있죠. 잘 체크하고 별표하세요. 자, 이 얘기는 시장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을 살 수 있고 판매자는 원하는 만큼을 판매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완전 경쟁 시장은 거기 다음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나마 농산물 시장 중에서 밀 같은 거 있잖아요. 밀을 생산하는 사람은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천 명, 막 수백만 명 되고 소비자들도 수백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 소비자나 농부는 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시장의 가격을 받아들인다. 밑줄 치세요. 뭐라고 연결하면 돼요? 가격 수용자 이거랑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정반대 대척되는 점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이게 독점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나중에 뒤에 시장 구조에서 살펴볼 텐데 이 독점 시장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기업의 수가 딱 한 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노잖아요. 모노.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역 케이블 TV 회사가 그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이때는 기업의 수가 한 개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요. 물론 현실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중간에 스펙트럼에 많이 있죠. 여기에 있는 게 이제 뭐 독점적 경쟁 시장과 우리가 과점 시장 이런 걸 배울 건데 현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좀 여기에 또 많은 경우가 존재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여기 시장을 구성하는 거 얘기할 때 바로 수요, 공급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수요, 공급 전에 물건은 사는 사람들의 집합체, 집단을 수요,
공급하는 집단을 공급. 그들이 만나서 교환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시장인데 그때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격 수용자로 행동하는 그런 시장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독점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겠지만 기업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 같은 거 할 때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가격 설정자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인트로로 챕터 4장의 수요 공급 들어가기 전에 시장이 무엇이며 경쟁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수요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